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 법정 구속을 피한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리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에 다투겠다며 1심 판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 또는 검토해 텔레그램으로 정치권에 전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데 이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어겼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같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 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사실관계 자체를 법원이 모두 인정한 셈인 만큼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의 공모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앞서 검찰은 김 의원 사건은 무혐의 처분해 재판조차 받지 않게 했습니다. 또 고발사주 형사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엔 손 검사에 대한 감찰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판결도 나오기 전에 무혐의로 감찰 종결하는 건 일반적인 부처에선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손 검사는 그해 9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구고검 차장으로 영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찰에선 무혐의를 받고 승진까지 한 손 검사장이 법원에선 유죄가 인정돼 실형 판결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만 손 검사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이번 1심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검사 탄핵 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첫째, 하나회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그리고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을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니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손준성 검사 1심 실형 나왔는데 결부되었던 사건이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2심 재판이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첫 보도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캠프 관계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 대상은 진보진영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전송자가 표시되는데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작년 5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첫 의혹 보도 2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둘러싼 의혹이 고발 대상이어서 실제로 고발을 사주할 범행 동기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발장이 제3자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준성, 김웅 두 사람 모두 기억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공모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탄핵 표결은 15분 만에 가결됐는데 재석 의원 180명 중 반대와 무효, 기권을 합쳐도 이탈표는 5명, 6명에 불과했습니다. 두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면직 혹은 직무 복귀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측에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선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시됐습니다. 비위 의혹 제기로 직무대리 발령 상태인 이정섭 검사는 직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팀을 맡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지난 9월 보복 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참석 대신 점거농성과 규탄 대회를 이어가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했습니다.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었다며 사퇴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